안녕하세요. 마음건강길 함영준입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처음 한 1980년대 초 돌이켜보면은 가난했지만 참 살기 좋았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때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참 정이 많은 나라다, 사람들이다 했는데 그때는 그 말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늘 가족, 이웃, 친구, 친척 뭐 그렇게들 끼리끼리 어울려서 잘 지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정이라는 건 어디나 다 있는지 아느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건 알고 있죠. 그때 그 군사 독재 상황이었는데 경제는 이제 빵빵하게 잘 나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건 대학교 졸업하건 취직 걱정 저희 해본 적 없고요. 집 걱정 안 했습니다. 그때 다 집들 없었죠. 그런데 그때 이제 국민주택 뭐 또 주공 아파트 이래서 제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15평짜리 개포동 주공 아파트가 600만 원에 분양이 됐는데 저는 그때 그 분양을 못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 받은 사람 걸 1000만 원을 주고 샀거든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1인당 GNP가 1,500달러, 지금 3만 달러로 치면은 한 20분의 1입니다. 그때 분양가가 600만 원이면은 만약에 지금 3만 달러로 치자면 한 1억 2천. 그 다음에 저는 1000만 원을 주고 샀기 때문에 지금 따지면은 2억 정도. 이러면은, 집을 갖다가 괜찮은 아파트를 살 수 있었죠.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는 이제 군사 독재였죠.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이제 시국 사건 이런 걸로 이렇게 되고 그런 데서 문제가 있었고 또 언론도 이제 자갈이 묶여서 함부로 쓸 수가 없었죠. 근데 제가 신문사 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 중앙 언론이 6개 신문사였는데 그래도 이 군사 독재 정권이 언론의 기사를 못 나가게 한다 하더라도요. 일단 기사가 나가면은 뭐 그냥 거기에 따라서 그냥 관청이고 뭐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의 그 위력이 진짜 대단했죠. 그래서 언론이 못 나가더라도 그게 나중에 유비통신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그렇게 되고 또 군사독재 정권도 언론에 대해서 언론이 쓴 거에 대해서 대단히 그 센시티브하게 보고 주의 깊게 보고 그래서 사실 언론이 살아있던 시절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기자 생활 처음에 기자가 되고서 3개월은 내근을 하고 그 다음에 4개월째 이제 그때는 이제 경찰서 출입 기자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게 정확하게 1983년 2월 1일 날 제가 일진 선배하고 같이 그때는 이 서울의 지하철이 1호선, 2호선밖에 없었는데 시청 앞에서 2호선을 타고 저 성동경찰서가 있는 왕십리역에 내렸습니다. 내려서 이제 경찰서를 이제 들어갔죠. 어깨에 힘을 딱 주고서. 근데 그때만 해도 경찰에 대한 인상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군사독재의 뭐 하수인이다. 또 되게 좀 무식하고 거칠다 말이지. 또 뭐 부패돼 있다. 근데 막상 제가 가서 겪어보니까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어느 사회에나 있지만 그렇지만 열심히 일하고 하는 사명감 있는 경찰관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인사를 나누고 울서 이제 형사계를 이제 가게 되죠. 거기서 이제 모든 여러 가지 강력 사건이라든가 이렇게 오니까 당시 사건 취재는 어떻게 하냐면 경찰이 대개 살인사건 이런 걸 숨기니까 저희는 미리 그때 대학병원이라든가 이런데 여기는 사람이 찔리면 우선 병원 응급실부터 가거든요. 그걸 매일 순찰 돌았습니다. 그걸 저 일본 말로 마와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 관례 뭐 한양대병원, 건국대 민주병원, 또 조그만 민중병원, 또 조그만 병원들 이런 데를 경찰서도 돌지만은 계속 돌아요. 그래서 그 가가지고 저기 간호사들하고도 친해져가지고 혹시 좀 뭐 미심쩍은 거 왔냐? 그걸 DOA라고 그럽니다. Death on Arrival. 이미 도착했을 때 죽음. DOA 있으니까 혹시 뭐 칼에 찔리고 사건 사고 없었나요? 뭐 자살 중에서 유명한 사람 없었나요? 이러고서 이제 하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영안실도 저희는 직접 갔습니다. 그래서 영안실 그 사체 이렇게 다루는 분들, 염하고 하는 분들하고 다 친해졌는데 참 잊혀지지 않는 게 제가 그러고 이제 그때는 경찰 기자들이 가서 다 인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서 하면은 그때 한양대병원 영안실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이
친절하게 다 보여주더라고요. 저 어디 신문에서 온 누구입니다. 그랬더니 사체를 꺼내고서 그걸 손으로 이렇게 뒤집고 이러고 이것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고 이것은 약 먹고 죽은 사람이고 제가 굳이 보여달란 말도 안 했는데 그걸 손으로 이렇게 그러더니 아유 우리 기자 양반 수고하는데 여기 일로 와요. 소주 한잔 해. 그땐 또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보니까 소주에다가 노가리 이렇게 먹고 있는데 자기가 아까 그 시체 만진 손으로 저한테 술을 따라가지고 소주를 권하고 그 시체 만진 손으로 노가리를 뜯어가서 먹으라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시험이구나 이게 이제 그러고서 그걸 제가 직접 먹었습니다. 먹고서 그렇게 이제 친해지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좀 빨리 얘기도 듣고 했는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그때 그 자살 나이가 26이고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새댁입니다. 사체는 이렇게 가녀다란 몸매의 미인형이었어요. 근데 쥐약을 먹고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결혼 1년도 안 돼서 쥐약을 먹고 죽는 저 사람은 왜 그랬을까? 남편하고 관계가 하여간 뭔가 안 좋았겠죠, 그죠? 좋으면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고부과의 갈등이 겹쳤나? 아니 설령 그렇더라도 친정 식구들이 든든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할 건가? 왜 죽었지? 근데 그 시체는 자기의 많은 사연이 있는 듯한 그런 아주 그런 걸 갖다가 저한테 주더라고요. 어떤 그 본인이 아주 억울함 뭐 그런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몸에 이렇게 반점이 이렇게 난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쥐약을 먹고 이제 사망을 하고 그래서 또 기억나는 거는 그때 이제 장마가 되니까 그때는 중랑천 이런 데가 제대로 이게 안 돼가지고 막 저기 하고 그 주변 한양대병원 한양대 근처 이런 데가 침수가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고물상 수집하는 분이 실종돼 가지고 5일 뒤에 사체로 발견됐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가봤어요 경찰하고. 그랬더니 그 5일 동안 몸이 이렇게 부풀어져 가지고 이 남자는 그 물에 빠지면은 이렇게 그 높은 부복 자세로 이렇게 엎드리는 자세로 되고 여자는 물에 빠져 죽으면은 이렇게 그 하늘을 보는 자세로 된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엎드렸어요. 그리고 이미 몸이 퉁퉁 불었고 그리고 이런 몸의 주요 부위가 이미 뭐 누가 와서 국물이 먹었는지 막 이 훼손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거 어떻게 죽었나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분이 고물상 수집상이고 아마 이제 막 뭐가 가재도구는 떠내려가는데 그게 이분들한테는 돈같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걸 건지면은 우리 자식들한테 뭐 어떻게 할 텐데 저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가 휩쓸려서 숨진 것 같아요. 참 애잔한 후진국의 그 사건 사고의 그 전형이죠. 자식들 먹여 살리라고 애쓴 아버지의 모습.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또 한 번은 갑자기 BP가 올려서 했는데 그 신당동 어느 여관에서 토막살인까지는 아니지만 하여간 이 시체를 갖다가 죽여서 한 2토막 정도 이렇게 짠 거가 그 여관방 이불 있는데 이렇게 놨다가 다음 손님이 와가지고서 냄새도 나고 뭔가 해가지고서 여름이니까 뭐 이불은 안 덮는데 해봤더니 젊은 여자 사체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바로 갔죠. 이제 가봤더니 이것은 그 전날에 그 삼촌 남자가 삼촌 조카 관계 여자는 근데 이복 관계이기 때문에 뭐 피가 섞인 쪽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의부신지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치정이었던 것 같아요. 치정이어서 남자가 그 아저씨 뻘 되는 사람이 이 젊은 여자를 죽이고 갔는데 저는 그거를 갖다 이렇게 보고 느끼면서 이 치정은 아마도 모르죠. 그러니까 남자가 그 여자를 너무 이제 더 집착을 하고 이래서 젊은 여자가 이렇게 안 들으니까 죽였을 수도 있고 반대로 또 젊은 여자가 이 남자한테 이렇게 집착을 보이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전 전자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 남자 자체가 무직이고 이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죽음의 현장, 이런 데서 전해주는 그 메시지, 과연 어떤 것들인가, 인생에서 왜 이런 참혹한 격들을 겪고서 가야 되는 관계가 있는가. 사람들은 누구나 사연이 많죠. 그리고 살아오면서 처음엔 가족, 그 다음에 친척, 또 이웃, 그 다음에 학교 가고, 또 군대 가고, 직장 가고, 이러면서 온갖 사람들을 만나서 친해지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원수지기도 하고, 엉뚱한 사건에 휩쓸리기도 하고, 자신이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죄책감도 갖게 되고, 트라우마도 갖게 되고, 불안감도 갖게 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죠. 저는 그때 처음 초년병 기자 시절에 이런 죽음의 현장, 또 살인의 현장을 보면서 항상 그 처연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차가움, 감각적으로는 차가움을 느끼고 저는 정신이 번쩍 들게 되고 냉철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죽음이 주는 메시지는 뭐고,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됐지? 그러면서 더불어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 다음에 나의 나중에 죽을 때의 모습은 어떻게 되지? 저렇게 되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건들을 접했습니다.